중국과 일본 센 워딩 싸움한 거 한번 깜짝 보여드리면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죠. 야.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 7일날 의회에 나가서 발언을 했잖아요. 예. 네. 자, 유사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대만 유사시 무력 충돌, 그러니까 즉 이건 이제 합의가 이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존립이 위기에 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해석이 나온 게 네. 만약에 그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건 일본의 존립 위기로 보기 때문에 일본 네.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그쵸. 이런 뜻으로 바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네. 표현이거든요. 예, 예. 존립 위기 사태라는 표현. 네. 그것이 이제 아베 총리 시절인 2015년에 네. 안전보장 관련법, 이제 그걸 안보법이라고 부르고 예, 예. 또 사태 대처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관련 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름이 꽤 긴데 무력 공격 사태 등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존립 위기 사태라는 6글자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창조한 창조한 워딩이 아니군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베 때 제정된 법에 근거한 표현을 갖다 쓴 거죠. 네.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총리의 망토를 물려받아서 입고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본 주재 중국 대사도 아니고 일개 총영사 따위가 그 발언이 아니,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상대편 국가 지도자인 총리의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니. 그렇죠. 정확한 워딩은 그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 와 이거 네. 무슨 조폭들끼리 그렇죠. 얘기를 해도 굉장히 날선 얘기인데 이걸 외교관이 다른 그 주재국이 저 국가 수반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아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판단이 있겠죠. 아직 추방에 관한 조치도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고는 네. 하는데 네. 이 더러운 목을 벤다는 말은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들이 인질들 잡아다가 영상 그 카메라 앞에 놓고 그 칼로 목을 베잖아요. 네. 그걸 참수죠, 참수. 네. 아니 지금 이거는 전쟁 발발 직전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국에서 그 선전포고를 하기 직전에 나온 표현 네. 아닌가 싶을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일본 총리의 하원 연설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또 이 총영사가 지 SNS에다가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SNS에다가. 이름이 슈에젠이래요. 슈에젠. 네네. 예. 깜짝 놀랐고 근데 이날 하루로 그냥 올려버린 게 아니라 11월 9일 날 그러니까 7일 날이 다카이치 총리 연설이었고 8일 날 이 목을 참수 이걸 올렸고 11월 9일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대만 유사 즉 유사 상태 비상 사태죠. 그러니까 일본의 유사 상황이라는 것은 일부 머리 나쁜 정치꾼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채 매우 모호한 시도. 아무쪼록 최소한의 이성과 준법 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괴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원자폭탄 2방 네. 맞고 이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네. 일본이 당했던 네. 바로 그 패전을 그대로 네. 상기시키면서 그런 일 또 당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네. 하는 건 이건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저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칼이다 서려 있네 이 네. 사람. 이제 와. 그 아무튼 그 글을 일단 삭제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하고 대만이 밀착되는 것을 이제 견제하려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일본 쪽에서 보면은 대만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 자체적인 군사력을 확장시키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8면봉을 보니까 네네. 근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표현을 하는 걸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라는 늑대. 뜻입니다. 그렇죠. 늑대 외교라고 그러는데 그걸
광견 외교다 이렇게 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군비 증강 시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 한국, 대만, 일본 이 세 나라의 핵무장 담론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그럴 수밖에 앞당겨질 없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전까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1,300발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오모리현의 로카쇼 제철이 공장에서 네. 그 플루토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현재 일본은 세계 최대 플루토늄 보유국가입니다. 45톤 가량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핵탄두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을 극화시키는 거 있는 것 이것의 종착역은 어디일지 네네네.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는 일단 세게 정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라고 하는데요. 관방장관이 10일 날 이제 중국 제외 공관장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중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원들은 야 그거 너무 약해. 쇠젠을 기피 인물로 빨리 지목을 해서 빨리 추방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어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네.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당장 뭐 여론이 들끓어서 그렇죠. 이거만 추방 안 시키면 그 우리 외교부가 당연해질 그러면 용 빼는 재주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장 맞아요. 실장이 우리나라 얘기를 꺼냈으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재명 정권은 대만에 가령 지금 일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사시에 그 유시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됩니까? 미리 네? 다 당선되기 전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대만에도 셰셰, 중국도 셰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럼 뭐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런 거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하고 매우 우리나라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면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는 잘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그 스탠스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유연화, 주한미군의 현대화라는 그 이름하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을 대만 쪽으로 급속하게 빼내는 것에 한국 정부도 이제 동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 있을 때 이제 한국군 단독으로 여기 대응하는 그게 전작권 전환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정말 중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하겠다 맘먹으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미군이 거기 맞닥뜨리면 중국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조정해서 한국을 칠 것이다.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대만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저렇게 지금 전장을 일으키든지 침공해서 점령하겠다는 전략의 작전 내지는 그런 전망에는 불가피하게 한반도에서의 최소한의 국지전 내지는 그 이상의 전쟁 충돌 상황이 같이 이렇게 포섭돼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만 침공의 해를 서방 언론들은 뭐 2027년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곧바로 어떤 육군이 간다든지 미사일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대만 해협을 봉쇄를 한다든지 대만의 외곽 이 바다를 다 중국 함대가 둘러싼다든지 네. 이런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어찌 할 것이며 일본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때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참 국민들의 걱정은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뭐 대만 문제에 우리가 끼어들 게 뭐가 있냐. 그냥 쎄쎄 하면 되지. 막 이 얘기가 굉장히 아직도 그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예.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공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끼어들고 싶다고 해서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뛰어들기 싫다. 우리는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거야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 국제 관계가 정말 복잡하고 특히 안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디에서 총성 한 발이 울리는 순간 순식간에 관계가 막 요동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정말 걱정입니다. 네.